안녕하세요. 사모님 방송을 항상 잘 듣고 있는 27살의 청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에 갔는데요. 해군 기관병을 지원해서 입대를 했지만 어째서인지 조리병들이 요리하는 모습이 정말로 멋져 보이더군요. 저는 동기인 조리병 친구와 함께 배를 타면서 이것저것을 배웠고 전역 후 배달 대행업체 대표인 삼촌에게 부탁을 하여 중국집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상도에 살았던 저는 삼촌이 있는 충청도로 짐을 싸들고 올라갔고 중국집 2층에 있는 숙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업장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었는데 정작 그곳에 사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더군요. 가게는 낮에도 조금 어두웠고 주변에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밤에 근처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으면 꽤나 어두웠습니다. 저와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국집 주방에서 처음 일을 배울 때는 설거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설거지의 양이 어마어마했는데 주말에는 그릇이 두세 배가 더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기 일쑤였는데 그렇게 2달이 지나가자 슬슬 적응이 됐는지 몸이 덜 피곤했습니다. 가게는 매주 월요일 휴무였는데 숙소가 건물 2층에 있다 보니 설거지 양이 많으면 에람 모르겠다, 내일 일찍 나와서 해야지 하고 마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컨디션이 괜찮아서 남은 설거지를 모두 하기로 했고 다른 직원들은 마감하고 모두 퇴근한 뒤 저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주 활기차고 사람 냄새가 나던 가게가 아무도 없는 밤이 되니 적막함만이 감돌고 있었고 냉장고의 모터 소리만이 들릴 뿐 가게 안은 순식간에 음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밤 10시쯤 되었을 무렵 봉투에 들어있는 배달 그릇들을 하나씩 옮겨가며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깜짝이야. 뭐고? 아니, 우리 중국집 밤 9시에 마감인데 대체 누가 이 시간에 전화하노? 저는 그렇게 투덜대며 전화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전화가 이내 끊어지더니 반대편에 있는 전화기가 또다시 울리는 겁니다. 순간 이유 없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저는 벨소리가 듣기 싫어서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며 그 전화가 끊기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물을 틀었는데 싱크대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보일러가 가게 밖에 있어서 손전등을 들고 나가서 다시 작동을 시키고 왔는데 마치 누군가 앉아 있었던 것처럼 홀에 있는 의자 하나가 식탁에서 빠져나와 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워낙 꼼꼼했던 데다가 홀 담당 이모님도 깔끔한 성격이라 의자를 빼놓고 퇴근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저도 분명히 다 확인하고 마감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뻥진 상태로 홀에 서 있는데 갑자기 전화기 2대가 한꺼번에 울리는 겁니다. 저는 곧장 홀 밖으로 뛰쳐나가서 빛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겨우 마음을 가라앉힌 뒤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둘이 같이 가게로 들어갔는데 분명히 테이블 밖으로 빠져나와 있던 의자 하나가 제자리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 애초에 걸려온 전화도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착각을 한 것 같다며 일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어 줄 테니 얼른 마감을 하라며 저를 달래줬습니다. 그때 왠지 사장님의 눈빛이 좀 달라진 것 같았지만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나서 4달이 지났던 작년 7월 여름. 여름에는 중국집도 냉면과 콩국수, 냉짬뽕 등
계절 메뉴를 판매하기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도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질 무렵이었고, 폭풍 같은 일요일 장사를 마친 후 마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면장, 이제 슬슬 칼판장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 오늘은 메뉴 내는 것도 벅차서 칼질을 못했는데 내일 일찍 나와서 하려 했더니 갑자기 일이 생겨버렸네. 어차피 내일 가게 쉬는 날이니까 슬슬 내려와서 칼질 좀 하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내일 내려와서 할게요. 모처럼 쉬는 날이라 잠 좀 푹 자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저는 속으로 짜증을 내며 숙소로 올라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오 무렵에 일어나서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가게로 들어선 순간 적막함이 온몸을 감싸면서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일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그날도 역시 혼자였지만 설마 밝은 대낮에 무슨 일이 있겠냐 싶어서 일할 준비를 하고 본격적인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칼질이라는 게 리듬감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실력이 부족했던 저는 칼질이 서툴러서 속도도 일정하지 않고 면의 굵기도 제멋대로였습니다. 열심히 공들여서 칼질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제 귀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칼질을 멈췄더니 소리가 저를 따라 멈추더군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칼질을 하는 순간 소리가 또다시 따라붙기 시작했고,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칼질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숙련된 사람이 일정한 속도로 칼질을 하는 소리였는데, 가게 안에 칼질을 하는 곳이 두 군데 있긴 했지만 그날은 가게가 쉬는 날이라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옷가게와 편의점뿐이라 저 외에 칼질을 할 만한 곳도 없었는데 누군가의 칼질 소리가 계속 겹치는 듯 다르게 들려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손이 굳어서 칼질을 멈춘 그 순간, 이번에는 뒤쪽에서 장화를 신은 사람이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무로 된 밑창을 바닥에 긁는 것 같은 기분 나쁜 그 소리는 저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온몸에 오한이 들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제 바로 뒤까지 다가온 순간 저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누군가 제 어깨 위에 손을 툭 하고 올렸고, 너무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았다가 뒤를 돌아보니 사장님이 서 있는 겁니다. 면장, 너 왜 그래? 뭐 못 볼 거라도 본 거야?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 사장님, 여기 너무 무서워요. 가게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요. 아니, 분명히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여기. 이봐,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고. 어? 사장님은 이야기를 좀 하자며 저를 홀로 데려갔고,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을 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중국집 계통이 막노동판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 일도 힘들고 끝나면 일당 받아서 그걸로 도박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다 써버린 사람이 꽤 있거든.
그렇게 이어진 사장님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기 몇 달 전에 숙소에 머물면서 주방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 역시 일당을 받아서 도박으로 탕진해버리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가 사장님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딱 봐도 도박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리 보였다고 하더군요. 이쪽 계통에서는 흔한 일이기도 하고 사람이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빌려줬지. 근데 이 친구가 다음날 숙소에서 목을 맨 거야. 알고 보니까 도박 때문에 여기저기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협박을 당했다고 하더라고. 실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도 혼자 칼질하고 있으면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칼질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었어. 아무도 없는 홀에 의자 빼는 소리도 들리고 가게 쉬는 날이거나 마감까지 다 했는데 전화벨이 동시에 울리기도 했지. 아휴, 그 친구가 살아생전에 미련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게 대체 뭔 일인지. 아무튼 이런 일은 미리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숨긴 건 미안하네.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숙소가 꽤 좋았는데 왜 저 혼자밖에 없었는지 그제서야 이유를 알겠더군요. 저를 붙잡은 사장님은 다른 집을 구해줄 테니 당분간 모텔에서 지내라며 비용을 대주었고 방을 구한 뒤에는 월세의 절반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서 그런 호의를 베풀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은 더 이상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가끔 지쳐서 잠이 들 때면 그때의 그 일들이 꿈에 나오곤 합니다.